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쪽집게 유호연입니다. 네, 오늘 각도기님 휴가라서 대폭등을 했습니다. 휴가라서 오른 건가요? 아니면 휴가라서 오른 거죠, 이거? 오를 때가 돼가지고 오른 건지 절묘하게 오를 때 돼서 휴가를 가시는. 오늘 아침 방송 댓글창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휴가를 이제 한 일주일 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말고 뭐 회사에 나오지 마라 뭐 그런 거. 안 나오면은 그래도 안 되는데 뭐 재택해도 되니까. 재택. 차라리 2022년 우리 좀 힘들었는데 안식년으로 아예 보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재택. 근데 그 성향상 가만히 있질 못할 거예요. 빨빨거리는 스타일이시라. 네, 또 내일이래. 월요일에 또 이제 나오실 텐데 월요일에 하락하면 이건 진짜 과학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 하락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겠죠. 뭐 소폭 하락하더라도 하락하면 각도기님 탓하겠습니다. 하락할 것 같진 않은데 여하튼 무사히 다음 주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2.2%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5%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300억 정도 순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3,850억 정도 굉장히 크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요 순매수가 사실 뭐 MSCI 리밸런싱이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 이런 특수한 날만 제외하면 제일 많이 순매수했던 게 2020년 6월 16일이었는데 그 다음으로 역대 2위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순매수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 2,500억 정도 이상 이 순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향후 1개월 수익률이 대부분 플러스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이런 통계 자료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여기저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도 환율이 1,300원 돌파한 시점부터 향후 1년 수익률은 뭐 다 플러스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참 그런데 좀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뭐 펀더멘털도 안 먹히고 밸류 하단 뭐 이런 것도 소용없는 증시라서 자꾸 이런데 눈이 가네요. 1년이 10년 같을 수가 있어. 1년이 10년 같을 수가 있어가지고 위안을 삼는 거죠. 저같이 이제 현금 없이 이제 주식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많이 했는데 좀 더 섹터별로 보면은 코스닥 100 상위 100개 종목 여기에 좀 특히 모였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코스닥에서 IT 위주로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좀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틀 동안 코스닥이 워낙 많이 사실 떨어져서 이 정도 올라도 사실 뭐 오를 수 있는 자율 반등으로 오를 수 있는 수준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22일, 23일 둘 다 코스닥이 4%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오늘 5% 상승하면 뭐 하루 정도 더 익힌 수준이죠. 어제 하락한 것보다 조금 한 1% 더 올라온 거니까 뭐 굉장히 오늘 하루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뭐 일주일 동안 떨어진 거 뭐 생각하면 네. 그리고 뭐 고점 대비 한 32%인가? 제가 어제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환율이 이렇게 1,300원까지 오른 마당에 외국인이 더 이상 팔고 나갈 일이 더 있을까 싶네요. 외국인이 뭐 바로 돌아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다음 달에 뭐 옐런이 온대요. 국내에. 한국이요? 뭐 협의차 온다는데 뭐 하여튼 회의차 온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올 것 같지는 않고 뭔가 하나 들고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때까지는 요즘에 그 달러 통화 수합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 그거밖에 없다는 게 참 왜냐하면 계속 지금 달러가 지금 사라지고 있거든. 우리 외환보유고에서 조금 과하게 좀 사라지고 있어서 당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환율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좀 힘들어지죠. 오늘도 환율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네, 오늘 1298원 1301원이었는데 어제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오늘 근데 사실 아침에만 해도 반대매매 물량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 시작하기 전에 동시호가 창 보면 하한가가 속출을 했었거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마이너스 10%까지도 이렇게 호가창으로 보였었는데 결국엔 시작할 때는 또 반대매매를 많이 맞고 또 그 받아먹으려는 이제 매수 수요가 아직도 좀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또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아직 제대로 된 반대 매매가 막 쏟아지고 이런 장은 안 나왔는데, 이런 장이 안 나오고 좀 반등이 나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이 한 1%만 빠졌으면 아침에 한 3% 밀려서 시작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정말 미국 시장이 살려준 겁니다, 진짜. 네, 살렸다고 고마워해야 되죠. 고마워해야 되죠. 예,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의료 정밀 섹터 ST 바이오센서가 오늘 8%, 덴티움이 3.6% 상승하면서 의료 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건설주, 그다음에 서비스업, 종이 목재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그런 업종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뭐 코오롱 글로벌, 한신공영, 태영건설, DL건설 이런 좀 작은 규모의 건설사들도 7에서 9%까지 상승을 했고요. 뭐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5%대씩 상승을 했습니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컨텐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엔터, 그리고 뭐 극장, 게임주들 많이 올랐었는데요. 뭐 IHQ, 키다리 스튜디오는 뭐 10% 이상씩, 카카오, 네이버도 6%대씩, 하이브도 6%, CGV 6%, 넷마블, NC소프트 4%대씩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반대로 보험이나 운수장비 sek터가 제일 못 올랐는데요. 사실 여기도 업종은 상승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코스피에서는 전 업종 다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서서히 좀 뭔가 좀 바닥이 좀 단기적으로라도 바닥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빠지고.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게, 처음 원자재 가격 빠질 때는 수요가 위축돼서 이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해서 원자재가 빠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우려를 더 키웠었는데, 지나고 보면 이 원자재 가격 빠진 것 때문에 향후에 이 CPI 수치가 조금 줄어들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일단 파월이 침체를 인정했잖아요. 예, 인정하면서 모두가 다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다들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그거 관련해서 팔 수 있는 물량들은 다 정리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컨센서스가 공통적으로 형성이 됐고, 금리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금리가 계속 좀 시중금리,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10년이라든지 2년물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쪽에 괜찮은 좀 반응이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도 단기적으로라도 좀 반등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연준에서 노린 게 그거잖아요. 수요를 잡아서 뭐 그 인플레를 좀 잡겠다. 그런 게 지금 다 먹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게 현실화되면서 조금 뭐 현실을 받아들인 거니까 투자자들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는 사실 떨어질 때 원래는 잘 버텼었잖아요. 저번에 미국이 막 떨어질 때. 근데 역시나 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와장창 그냥 IT 쪽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또 힐하우스 캐피털이라는 아시아계 헤지 펀드가 이제 IT 위주로 좀 펀드 청산이 일어나가지고, 특히나 이제 최근 이틀 동안 IT 위주로 좀 크게 하락을 했던 게 그 수급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딱 어제까지 매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상승한 거 보니까 뭐 그 말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IT가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실적이 좋을 업종, 안 좋을 업종 뭐 가리지 않고 뭐 다 빠졌잖아요. 뭐 그런 큰 펀드가 청산한다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여러 다른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기 펀드, 야, 쟤네가 저렇게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나? 나도 팔아야 되네. 그러면서 이제 마구 던지는 거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개인들이 눈물에 이제 손절매 비슷한 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틀째 많이 팔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이 이제 한번 나오는 거죠. 1차적으로. 예. 이게 뭐 항상 그래왔어가지고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런 형태가 나오네요. 뭐 결국에는 그때까지 빼는 거죠, 뭐 시장. 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왔던 힐하우스 캐피털은 지난 3월에도 이 중국 ADR 많이 빠질 때 그때 뭐 펀드 청산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뭐 AUM이 좀 많이 줄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연준에서 미국 은행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JP모건 체이스나 BOA, 웰스파고, 시티,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의 이제 34개 은행 대상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이 실업률이 10% 상승하고 GDP가 3.5%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하고 주가가 55% 하락하고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이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을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악조건에서는 당연히 은행들이 이익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손실을 보겠지만 규정상 이 최소 자본 요건 4.5%인데요. 이 2배 수준인 9.7% 정도를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면서 미국 은행들이 이제 이번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남는 이익잉여금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은행들은 건전성은 괜찮다. 이런 테스트 결과니까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는 조금 줄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신용위기가 온 건 아니니까 네. 침체는 당연히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은행. 얘는 아까 기사 내용 얼핏 쳐다봤더니 6조 달러 손실나도 괜찮다고 그런 내용이 있던데 6조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그 정도 정말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정도다니까 침체가 크게 일어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공황처럼 가면 몰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요즘 그래서 그 침체 테마주라고 있어요. 아세요? 경기 침체 테마주라고 그 채권 추심 업체들 이런 데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심이나 그거 관련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업체들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이제. 네, 그리고 오늘 낙폭 과대 업종 중에 오늘 좀 급반등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업종별로 좀 보면은 건설주 그리고 핸드셋 반도체, 2차 전지, 컨텐츠 이쪽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건설은 말씀드렸고 이제 핸드셋에서도 폴더블 관련 쪽이 오늘은 좀 좋았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세경하이테크, KH바텍 10%, 8%, 6%씩 급등했고요. MC넥스, 인탑스, 옵트론텍도 8%, 6%, 4%대씩 많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굉장히 핸드셋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고요. 그나마 핸드셋 중에 그나마 난 게 폴더블이라고 생각을 시장에서 하는 걸로 봐야죠, 지금. 네, 안드로이드 삼성전자 이제 출하량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2.7억대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금 깨진 수치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1%대 정도만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 이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동안 하락했던 기판주도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인터플렉스 9%, 대덕전자, 심텍 6%씩 상승했고 동진 세미캠 5%, 원익 IPS 4%, 반도체 장비 소부장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굉장히 큰 공급 공시를 했는데요. 삼성 SDI 대상으로 일렉포일 공급 계약 8.5조 원 정도 규모로 공시를 했습니다. 삼성 SDI가 필요로 하는 연간 일렉포일 물량의 60%를 공급하겠다고 하고요. 기간은 좀 깁니다. 22년 6월부터 2030년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늘 12% 상승을 했고 2차전지 섹터가 사실 공시 이후로 다 같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도 거의 10%, 코스모시 소재도 10%, 코스모화학 7%, 에코프로 BM 5.5%, 첨보 8% 올랐는데요. 오늘 2차전지의 이 섹터 내에 호재가 많았어요. 에코프로 BM도 자사주로 한 8만 주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요거를 전부 다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규모는 한 400억 정도 규모이고요. 그리고 또 종속회사 에코프로 글로벌 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 370억을 추가 출자로 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리포트들이 어제 그제에 이어서 계속 이 컨센서스는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해도 바닥 모르고 하락했던 거는 PBR 1배가 저점이다 이런 얘기 많았지만 그 1배가 이익 추정치가 내려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PER 몇 배가. PER은 내려가면 또 내려가야 되니까. 네, 요즘에 보통 그 기업 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이런 이제 주가가 고점에서 30% 정도 빠지고 나면 조금 이제 시차를 두고 한 10에서 20% 하향을 조정을 한답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절반은 더 빠졌었고 절반은 안 빠졌었고 확률상 그런 어느 정도 경우들이 바닥이 이제 추정치가 다 하향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최근에 이 컨센서스 하향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이베스트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4.3조 원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컨센이 지금 15.2조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이보다 낮추고 있고 오늘은 NH증권에서 14.1조 원
어제의 이베스트 증권보다 조금 더 낮은 수치를 전망을 아, 했습니다. 이게 경쟁적으로 낮추는 건가요? 원래 후행적이긴 하지만 우리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늘 NH는 목표가도 87,000원에서 78,000원으로 하향을 시켜서 이제는 7만 전자가 목표가가 됐습니다. 옛날엔 뭐 10만 전자가 목표가였는데 많이 내려온 상태이고요. NH증권에 따르면 이제 22년 기준 PBR이 1.2배인데요. 최근 10년간 저점이 0.8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간 저점하고는 조금 괴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1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22년 기준 PBR이 0.9배. 최근 10년간 과거 저점이 0.9배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과거 밸류 하단까지 온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다올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13% 하향 조정해서 13.2조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는 NH보다 좀 더 낮습니다. 어제 이베스트가 14.3, NH가 14.1, 다올투자증권은 13.2, 1조 원이나 더 낮은 굉장히 지금 경쟁적으로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88,000원에서 77,000원으로 하향을 시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역사적 근접한 이제 PBR 1.2배까지 왔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사실 그 최고 실적을 기록했을 때 2017년, 18년도 그때거든요. 네. 근데 작년도 그때보다 좀 적었어요 실적이. 근데 올해도 뭐 그 이상 나오기 힘든 측면이 있으니까. 근데 주가는 벌써 9만 원에 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회귀한 상태니까 뭐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뭐 그때랑 삼성전자가 뭐 크게 회사가 많이 달라졌냐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크게 달라졌다고 또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뭐 파운드리가 지금 굉장히 뭐 잘 되는 뭐 업계 2위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1위를 쫓아가는 그런 흐름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삼성전자 주가도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시장보다는 좀 약했고 뭐 하여튼간에 뭐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네. 정도 소화가 될 때까지는 등락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특징적인 거는 이제 스마트폰 올해 이 세트 전망치를 2.9억대에서 2.6억대로 하향을 시켰습니다. 네, 요거는 참 언제까지 내려가려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향치가 계속 추정치가 내려가고 있는데 애플은 계속 상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 핵심 벤더인 LG노텍도 컨센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5월달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데이터 최근에 말씀드렸는데 2,056만 대로 전월 대비 16%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애플을 제외하면 로컬 출하량은 1% 증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애플 점유율이 20%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판매 호조 때문에 DB금투에서는 LG노텍 2분기 영업이익을 2,030억에서 2,530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오늘 KB증권에서는 LG노텍 2분기 영업이익을 2,012억에서 2,710억으로 35%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54만 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KB증권의 LG노텍 리포트는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컨센서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KB증권에 따르면 대형 IT 업체 중에 유일하게 2분기 실적이 컨센을 크게 상회하는 업체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아이폰 14 출하량이 아이폰 13 대비해서 한 20%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이폰 13은 한 1억대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또 고가 모델 프로와 프로맥스 출하 비중이 60%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면서 이쪽에 비중이 높은 LG노텍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오늘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이 애플 대비 지금 이제 고가 스마트폰에서 좀 약하잖아요. 약세를 너무 기록하고 약하죠. 있는데 단기간에 반전이 일어나거나 앞으로 뭐 그게 역전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애플을 굉장히 쓰고 싶어하는 젊은 층들이 많거든요. 뭐 솔직히 애플 바라고 하잖아요. 근데 삼성 바는 좀 어감상 그렇게까지 삼성 뭐 갤럭시를 뭐 엄청 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사실 갤럭시 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예. 갤럭시 탭이고 이것도 핸드폰도 갤럭시고 참 좋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추가적으로 더 지불하고도 쓸 만한 그런 제품을 그런 이제 컨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 애플은 좀 그런 컨셉이 좀 있거든요. 지금 약간 명품 핸드폰 쪽에서는 약간
그런 쪽으로 명품처럼 뭐 그런 일반 다른 명품이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뭐 우리 갤럭시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 애플 쓰면 아이폰을 쓰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좀 후광 효과를 좀 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고가폰 쪽에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뒤집으려면 뭐 폴더블로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갤럭시 시리즈 가기는 폴더블도 그렇고 보면은 다 중장년층만 쓰는 것 같아요. 폴더블. 중장년층이요? 중장년. 아니 젊은 2030 그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썼는데요. 폴더블. 폴더블 나 그걸 못 봤는데 2030 여성분들 굉장히 많아요 인기가. 내가 지하철 탈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로. 내가 지하철 탈 이렇게 보거든요 유심히 뭐 대부분 아이폰이야. 아 그렇군요. 네, 대부분 아이폰 쓰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저희 아들도 아이폰 쓰거든요. 네 이번 신작은 되게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네. 폴더블이 주름살이 그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폴더블이 그 갤럭시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로 되면 나 살 것 같아요. 더 얇아지면? 네, 너무 무거워 사실 지금 무겁고 좀 이 투박해. 샵 이렇게 좀 모양이 좀 이렇게 깔끔해야.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게 그거지. 그 뭐죠? 이렇게 접는 거? 콤팩트처럼 생긴 거? 몰라요? 네? 콤팩트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접는 거. 폴더블인데 작은 거.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성분들은 그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넓게 접는 거 말고 가로로 접는 거 말고 세로로 접는 거 있잖아요. 갤럭시요? 네, 갤럭시 폴더블, 세로로 플립? 플립. 전 다른 제품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플립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한 거예요. 플립이 그래요? 2030 여성한테 인기가 엄청 많다. 플립은 인기가 있지. 플립이 훨씬 많이 팔리죠. 폴드보다. 근데 돈은 아마 폴드가 더 많이 벌걸? 그죠? 비싸죠. 그게 더. 그런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핸드폰 뭐 쓰세요? 저는 그냥 S20 갤럭시 쓰시네요. 네, 나는 처음에 아이폰을 썼다가 그 아이튠즈 그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썼거든요. 그게 언제적인가요? 초기 아이폰 3 그때 이후로 아이폰 안 돼. 그러고 안 쓰거든요. 저랑 뭐 비슷하네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폰이. 네, 오늘 잡담이 조금 길었는데요. 뭐 시장이 올라서 그래도 주말은 좀 편히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시장은 뭐 좀 반등이 나오면 조금씩 현금 좀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바닥 대비 뭐 5에서 10%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자율 반등으로라도. 그럼 또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약간의 현금이라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월요일은 각도기님 오시니까 또 입 꽉 깨물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락할 것 같아요. 장이 하락하면 출연을 안 시키는 거지. 장이 하락할 것 같으면. 자, 한번 월요일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